세상에서 제일 데리고 살기 어려운 게 나예요. 내가 제일 말을 안 듣잖아요. 내가 제일 사고치고 뭐 사실 저도 그랬는데 얼마 전에 영어로 그렇게 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원을 뽑았어요. 한국 직원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직원이라 한국말 잘 못하는 직원 일부러 절대 한국말 쓰지 말고 나랑 얘기할 때도 다 영어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야 내가 영어가 늘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지금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그 직원 피해 다니잖아요. 혹시 영어로 말 시킬까 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이 50이나 넘고 자기가 돈 주고 자기가 배우자고 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피해 다녀. 이렇게 나 데리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내가 결심한 대로 내가 절대 안 움직여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영어 공부해야지. 그리고 새벽 6시에 학원 가야지. 자명종 맞춰놓고 나서 울리면은 얘가 왜 울려 얘가. 그리고 막 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 망치는 것도 나고 나를 제대로 데리고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나죠. 그래서 허벅지에 손 껴보세요. 이렇게 껴보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들어 올려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다리를 들어 올리지 말고 팔로 다리를 들어 올려봐요. 이렇게 해봐요. 들어 올려보세요. 엄청 무겁죠? 엄청 무겁죠? 저도 한평생 살아보니까 내가 제일 사고 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내가 내 말 안 들어주고 나에게 가장 많은 고민과 힘듦을 안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 데리고 사는 건데 나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참 고민이다. 그래서 나 데리고 사는 3가지 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나 데리고 사는 거. 그죠? 맞아요. 사실은요. 나 자신 태어나서 1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자기 데리고 사는 게 고생이에요. 다들 힘들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살다가 보면 막 그렇게 안 풀릴 때가 있죠. 또 더군다나 왜 우리 흔히 막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막 뭐든지 해도 다 안 돼. 금방 돈 벌릴 것 같은데 안 되고 친구 만나면은 누구한테 뒤통수 맞고 그다음에 뭐 계약하려 그러면 깨져갖고 막 너무 속상한 일 생기고 공부 그렇게 3년 해갖고 공무원 시험 봤는데 막 또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게 안 풀릴 때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도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있어요. 현욱 씨는 어땠어요? 올해 어땠어요? 잘 풀려요? 많이 망했죠. 그래도 밝다 얼굴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되게 안 풀리고 일도 안 되고 막 사업도 망한 나를 막 이렇게 데리고 사는 거 엄청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안 풀리는 나 데리고 사는 것처럼 위대한 1년이 없어요. 올해 되게 안 풀리는 1년이었으면 위대했던 거예요. 저 되게 위대했어요, 작년에. 많이 위대했어요. 나 세상에 그렇게 안 풀릴까. 뭐 하는 일마다 다 한대요. 뭐 하여간 뭐 공연, 책,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들어앉아갖고 새벽마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알아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확실히 망한 거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완성된 걸 10개로 본다 그러면 6개를 넘어가면 막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 될 것 같아. 7개 넘어가 보세요. 7개. 8개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안심을 하죠. 꼭 이때 망해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이 2개를 남겨놓고 나서 다 되려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공연을 하거든요. 그걸 일본에 가서 하려고 작정을 했고 그래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될 것 같다. 야, 꼭 한번 해보자. 야, 이제 예산 얼마 드나 알아봐. 그러면 저기 한국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일본 기획사랑도 계약하고 거의 다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직원 일본으로 보내갖고 다 현지 상황 알아보고 자 본격적으로 마케팅 시작하고 돈 쏟아붓고 홍보하고 다 했거든요. 여기서 멈췄어요. 결국 공연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게 됐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2개 놓고 멈췄다고. 이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2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실패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패도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굉장한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패가 엄청난 구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 데리고 사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오차의 법칙.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요. 2개 모자른 성공이라고요. 2개만 있으면 성공하는 건데 이 2개를 뭐라 그래요? 오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멈출 수밖에 없어서 멈춘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해서 멈췄건 그때 그 일이
되기에 뭔가 부족한 환경적 요소가 있어서 멈췄건 어쨌든 이 2개 때문에 8개에서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차라고 불러요. 여러분 오차가 위대한 스승이에요. 얘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김미경 욕심부렸어. 그렇게 티켓을 해서 공연으로 갈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랑 친해져야 되잖아. 그럼 1년에 한 3-4번 가서 이렇게 20명, 30명 모여놓고 무료로 사람들 놓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한 5년 했다가 했으면 얼마나 잘 됐겠니? 근데 왜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 거야? 정말 이 오차가요 망한 게 위대한 스승이더라고요. 아주 나를 진하게 가르치던데요. 그래서 얘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오차를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거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여기 혹시 남자랑 헤어진 사람 있어요? 요새 막 아프게 헤어진 사람 헤어졌어? 그럼 저 따라서 남자랑 헤어졌다는 건 헤어졌다는 건 다른 남자 사귀어보라는 사귀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울지 말아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놓쳤나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우 남자 사귈 자격이 없나 봐요. 누구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요. 아니요. 자격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사귀라는 가이드 메시지예요. 그 남자랑 헤어진 건. 그럼 막 공무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시작. 다른 거 해보라는 가이드 메시지. 막 그 집 살라고 거의 다 계약됐었는데 계약이 안 됐어. 어떤 거예요? 요번에 살면 안 된다는 가이드 메시지. 딴 집 사보라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이 중심인 것 같아요. 그 해석을 누가 해요? 내 몸이 하죠. 그러니까 몸이 지혜로울수록 어때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2개한테 정말 제가 아주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실패 많이 하죠. 실패 많이 하죠. 앞으로는 저 따라서요. 나 실패했어. 시작. 나 실패. 그렇게 말하지고 어머 이거 오차야. 시작. 어머 이거. 오차야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날은 나의 뭐만 봐요? 8개까지만 보죠. 2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건 일주일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2개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내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죠? 그래서 8개에서 다 멈춘다니까요.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사람의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실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알아요? 성공보다 사실은 실패의 에너지가 더 많아요. 2개 모자르고 딱 8개는 다 여기 있다고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실패 창구가 있습니다. 김현우 아나운서는 전 아나운서 할 때 MC 봤을 때 실패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막 자기만 하는 실수가 많죠. 그죠?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MC 사회를 잘 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20년 동안 쌓아오는 실패 창고 2개 모자라서 8개에서 멈춘 거를 갖다가 오늘 2개랑 합쳐서 10개,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영업하는 회사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왜 있잖아요. 뭐 보험회사나 막 이런 데 가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시상식 할 때 뭐 연봉 막 엄청 받는 사람들 막 드레스 나와서 다 이러고 나서 시상식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 알려드려요? 다 20년 됐어요. 최소 15년 됐어요. 15년이나 20년 이하가 드물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특징 뭔지 아세요? 가서 이렇게 인터뷰 해보잖아요. 그럼 막 성격 와글와글하고 적극적이고 막 영업 잘할 것 같은 사람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다 어떤지 아세요? 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그만둘 시기를 계속 놓친겨. 아우 때려쳐야 되는데 때려쳐야 되는데 그만해야 돼. 아우 됐어 뭐 딴 거 한다고 조금 더 해봐 조금 더 해봐 이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년간 자기가 한 실패 창구에 8개가 엄청 쌓인 거예요. 뭐 매일같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겠죠. 될래다 만 것들. 그래서 실패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2개 모자란 성공 직전 변환 에너지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랑 춤을 춥시다. 실패춤 시작. 8개, 2개, 10개 시작.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8개, 2개. 이게 안 돼요, 손이? 될 거예요. 실패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숙달돼서 완전히 되죠. 이것도 다 실패 에너지 갖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때야 됩니까? 실패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산인 거죠.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2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5만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불안했어. 씨. 제일 짜증나. 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경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저희 그랑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예?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전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보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 분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그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트라우마? 아,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그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버스를 이겼구나 네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게 다시 또 그 버스를 타게 하는 트라우마를 그런- 극복하게 하는 그 그렇죠. 무엇이세요? 큰 트라우마는 안 생겼어요. 가끔 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하긴 놀라긴 하는데 내 일상에 지장이 될 네, 만큼은 지장이 아니지. 될 만큼은 아니에요. 그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법칙은 내가 무엇인가 도전해서 잘 안 되는 실패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하고 나를 다독거리고 넘어가 줄 것. 두 번째, 다독거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막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생성해내는 무엇인가가 내 몸 안에 다 있거든요. 자, 이 생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텐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가만히 있어도 꿈을 지어내요. 꿈이 별게 아니에요. 뭐 유명해져 성공해져 이게 꿈이 아니라 거기 되게 괜찮은 무슨 레스토랑 생겼대 음식점 생겼대 거기서 자기랑 여보 거기 가서 우리 꼭 먹자 이번 여름에 에? 꿈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생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맛있는 데 끌고 가서 먹이고 싶겠어. 그러잖아요. 지금 소미 씨,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좀 한번 가면 좋겠어요.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끌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싶겠어요. 이게 생명이 건강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생명이 병이 나면 몰라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거? 됐어요.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거. 그냥 있을래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얼마나 슬퍼지는지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한 일주일 그냥 계속 할 일 없이 계속 있어 본 적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무 쉬다가 슬퍼진 적 없어요 몸이? 여러분 몸이 너무 쉬잖아요. 내 몸이 방향을 모르고 쉬면 어떤지 아세요? 슬퍼져요.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알아서 스스로 슬퍼져요. 그래서 몸이 알아서 슬퍼진 감정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실 우울증은 머리에서 먼저 온다기보다도 몸이 슬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방향을 잃은 거지. 근데 생명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몸이 방향을 아는 거지. 여보, 거기 레스토랑 가자. 우리 먹자. 이번 여름에 여름에 가자. 우리 뭐 요번에 집 짓자. 나 요번에 시험 봐서 꼭. 나 그렇게 학교 제대로 못 다닌 거. 그래서 공부하는 거 너무 속상해. 방통대 꼭 들어가자. 몸이 막 방향을 알아서 가는 게 이게 꿈이라니까요. 근데 방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초기 증상이에요. 내가 슬퍼하는구나. 내 몸이 슬퍼하는구나. 이 방향을 못 찾는구나. 초기 증상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세요.
할리씨 많이 울어. 괜찮아. 막 울어. 여러분 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 뜻인지 알고, 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잘 안 나요. 깊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요. 아, 나 왜 이러고 살았지? 애가 17년 크는 동안 나 뭐 했지? 중간중간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그동안 의욕이 없었지? 왜 나는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지? 이렇게 울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울고 밑바닥에서 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뭐.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회사는 딱 5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1년 내내 거의 강의를 못했어요. 강의가 다 캔슬되니까. 가장 괴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난 강의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나는요, 사실은 50살 넘어서 하면서 20년 이상 강의하면서 내가 김미경인지 강사 김미경인지 구분이 안 갔거든요. 강의 안 하는 김미경은 내가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막 강의가 다 캔슬돼서 없어지죠? 난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밖에도 잘 못 나가겠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니? 산책했어요, 산책. 그냥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강의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강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나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땐 사람이 하늘 봐요. 지상에 아무도 대화 나누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별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은 별이랑 대화해요. 그래서 별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랑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게 몇 달을 한 것 같아요. 계속 걷고 막 속상해서 울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강의 안 하면 어때 미경아? 김미경 그 자체로는 안 되겠니? 왜 꼭 강사해야 되니? 강의 안 하면 어때? 텔레비 안 나가면 어때? 그냥 김미경으로 살면 되지. 그래 내가 강사 김미경은 어떻게 데리고 사는지 너무 잘 알았는데 내가 그냥 김미경은 어떻게 데리고 사는지 몰랐구나 바보같이. 나는요 강사 김미경은 되게 잘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강의도 하고 막 직원들 데리고 막 이렇고. 근데 그냥 김미경은 어떻게 데리고 사는지 몰라서 내가 놓친 거예요. 내가 나를 놓쳤다고요. 그게 오는 순간 내가 얼마나 울면서 그래서 미경아 미안해. 내가 왜 너 버리려고 그랬을까? 내가 너 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강사 김미경만 좋아하고 그냥 김미경이 싫어했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다음 날부터 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강사 빼고 그냥 김미경. 그걸 깨닫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사실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기억이 그때예요. 참 나한테 잘 온 일이었어. 좋은 일이었어.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나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왔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가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때 눈물 나면 저희는 로또 맞은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든 그렇지 못하든.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너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을 정말 나답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진짜 이번 생에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노는 것도 지금 아니면 못 논다. 그래서 내일 죽어도 난 여한이 없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안양예술고등학교로 학교를 다니고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맞는 추석이었어요. 추석 전날에 이제 안양에서 목포까지 고속버스를 끊어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보고 싶다고. 원래 이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좀 무뚝뚝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알았다고. 또 이제 또 아버지가 좀 술을 좋아하시니까 또 술 드신 줄 알고 그냥 술 주정인 줄 알고 알겠어요. 그래서 끊고 조금 더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버스표를 바꿔서 조금 늦게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불이 다 꺼진 집에 불을 켜서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불을 켰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술 먹고 그런 줄 알고 봤는데 그 길로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 그 17살 때 처음 그런 죽음을 보고 삶과 죽음이란 게 되게 가깝게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빨리 보고 올 수도 있었는데 그 시간 조금 바뀐 것 때문에 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없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어도 이 세상이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구나. 난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죽는다 오면 오늘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삶이 끝났을 때 허무하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안 살아도 오늘 잘 놀았으니까 잘 놀다 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싶더라고요. 흔히들 뭔가 잘못됐을 때 내 인생은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다 살아보지 않은 이 인생을 자꾸 틀렸다고 할 게 없거든요. 틀린 삶은 없고 다른 삶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남들과 다르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다른 삶을 응원합니다.